안녕하세요. 치아 지수를 올려드리는 황지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충치가 생겼다 하면 무조건 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치과마다 충치 치료 개수 진단이 다른 이유와도 연관된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 치료 안 해도 되는 충치가 무엇인지와 왜 지금 치료를 안 하는 게 나은지, 그리고 그런 충치를 구분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올려드릴 제 영상이 평생 단 하나뿐인 소중한 연구치를 제대로 지켜내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충치라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충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진행성 충치와 정지성 충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이 보이시죠? 이 사진에서 지금 치료해야 되는 충치는 몇 개로 보이나요? 제 생각에는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답은 제 기준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이 환자분께서는 다른 치과에서 거울로 같이 보면서 이렇게 거뭇거뭇한 하악 5개와 상악 1개 치아에 대해서 다 긁어내고 레진 및 인레이로 충치 치료를 지금 받아야 된다고 진단받고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모두 멈춰있던 충치였기에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난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양치만 잘하시니 충치 진행 없이 저 상태로 유지되며 꾸준히 스케일링만 받고 계십니다. 사진들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검은 실같이 보이는 충치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서도 충치 치료할 곳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은 검은 작은 점이나 선처럼 보이는 것들이 일단 포착이 되면 당연히 다 제거하고 치료해야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치과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니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이 충치는 초기에 활성이 정지된 충치, 즉 정지우식이기에 지금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미국 치과협회에서 구분하는 충치 단계 구분에서도 범랑질에 국한된 충치인 초기 충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리미네랄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재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지의식은 굳이 지금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지금 치료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충치가 진행되다가 왜 멈추나요? 정지의식의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초기 충치 재강화라는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충치라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해 플라그가 치아를 산화시키는 세균 활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단계가 계속 가속화되면 단단하던 우리의 치아는 산화되면서 외층부터 탈해라고 하여 서서히 치아의 강도도 물러지고 색도 변하면서 치과 기구로 긁으면 어렵지 않게 파질 정도로 강도가 약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충치가 초기 단계의 한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재광화라는 현상으로 진행을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재광화란 우리의 침 속에도 포함된 칼슘, 인산염 같은 미네랄 성분이 충치균이 막 활성 중인 치아와 접촉하게 되면 초기 단계에서 진행을 멈추고 치아의 물성도 다시 단단하게 강화되는 현상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초기 충치 사진들이 모두 이렇게 단단하게 재강화되어 멈춘 충치인 정지의식인 것입니다. 이에 더해 충치의 진행을 억제하고 재강화를 돕는 좋은 물질이 바로 불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소 치료를 위해 꼭 치과에 방문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 물론 치과에서 고농도의 불소를 발라주면 보다 더 효과적이겠지만 이미 우리가 쓰는 치약에도 불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치질만 올바르게 해주어도 충분히 단단하게 재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지후식은 왜 치료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치아 삭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지의식은 앞서 보여드린 사진에서와 같이 점 내지 얇은 실같이 진짜 가늘기에 그 면적이 아주 협소한 것이 특징인데요. 문제는 이 충치 치료를 일단 시작하면 정지의식 면적 이상으로 치아가 삭제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충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치과 기구의 직경이 정지의식보다 넓기도 하고 레진 수복 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일단 충치 치료를 시작하면 추가적인 치아 삭제가 동반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말하면 정지의식 부위를 긁어내려면 건강한 주변 치아 부분까지 같이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재강화되어 단단해진 채로 사실상 기능에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건드려서 정지의식은 물론 건강한 주변 치아 부분까지 같이 삭제되어 나가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지후식은 향후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겸 정기 검진만 받으시고 지금은 별도의 치료 없이 지켜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치질은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2번 다른 치아들과 똑같이 잘해주셔야 합니다. 양치질을 소홀히 하면 충치가 전혀 없었던 멀쩡한 치아도 충치가 생길 수 있듯이 정지후식도 양치질로 관리를 안 해주시면 단단하게 재강화되어 멈췄던 충치가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양치질과 치실만으로 10년이 훌쩍 넘게 정지후식, 정지된 충치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정지성 충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저는 4가지 방법 정도를 활용합니다. 첫 번째, 탐침, 익스플로러로 긁어보기. 치과 기구인 탐침을 이용하여 활성 중인 충치인지 정지후식 충치인지 확인합니다. 초기 충치가 아무리 까맣게 보이더라도 탐침으로 긁히지 않으면 이미 재강화되어 단단해진 정지후식 충치입니다. 즉,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충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치아에 미세 구멍이 있는지 확인. 치아 구조는 범랑질, 상아질, 치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범랑질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면 상아질까지 빠르게 충치가 진행될 수 있어서 구멍이 확인되면 바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파노라마 엑스레이 활용. 겉으로 봤을 때 까맣지도 않고 구멍도 보이지 않더라도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면 검게 보이는 부분이 충치일 수 있어서 크기가 작더라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큐레이 활용. 이 장비를 활용할 것인데요. 이렇게 큐레이로 치아에 비춰보면 정지후식인 곳은 육안으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색이 진해 보일 뿐 붉은 형광색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세균 활성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반면 충치 세균의 활성도가 높은 곳은 이렇게 붉은 형광빛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진행 중인 충치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장비입니다. 그러나 큐레이는 치아 크랙이나 균열, 치석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오진 없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모든 충치가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성 충치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초기에 단단하게 재강화되어 멈춰버린 정지성 충치는 불필요한 치아 삭제를 피하고자 지금 치료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양치질 잘하시면서 최소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할 겸 치과의 정기검진만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연구치는 그 자리에 평생 단 하나뿐이기에 매번 치과 치료마다 최대한 삭제량은 줄이고 오랫동안 쓰도록 하는 것이 모든 치과 치료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미적인 스트레스로 앞니 성형이 꼭 필요하더라도 보다 더 치아 보존적인 방향으로 고민을 하는 게 맞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연예인들 많이 하시는 앞니에 라미네이트 부착하는 치료 아시죠? 그 치료 대신해서 보다 보존적인 방법으로 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앞니 성형 방법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치아 지수 올리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